창문 너머로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이정아는 커튼을 반쯤 걷은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유리에 맺힌 김을 문지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춥네요. 참 세월이 빠르지요. 이 집에서만 3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남편이 교사로 정년퇴임한 뒤에도 이 작은 단독주택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아파트로 옮기라 했지만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집엔 당신의 젊음도 내 청춘도 다 있잖아요. 그 말을 들은 남편 박동수는 그저 그래, 내가 좋다면 하고 말았습니다. 정화는 여전히 부지런했습니다. 새벽마다 마당을 쓸고 남편 아침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펴고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둘 사이엔 예전처럼 다정한 대화는 없었지만 정화는 그 침묵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게 노년의 평온이겠지요. 그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깔끔했습니다. 늘 정장을 걸치듯 단정하게 외출했고 오후에는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요즘은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정화는 살짝 신경이 쓰였지만 일부러 묻지 않았습니다. 의심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세월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점심 무렵 전화가 울렸습니다. 딸 선미였습니다. 엄마, 이번 주에 애 데리고 내려갈게요. 김치 좀 담가줄 수 있죠? 그럼 당연하지요. 오랜만에 식구들 모이겠네요. 정화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딸은 결혼 후 자주 오지 못했지만 목소리만 들어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늦으셨네요. 동창들 만났어. 별일 아니야. 정화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남편의 눈길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식탁 위 국그릇을 밀어두었습니다. 국물이 식어가는 동안 무겁게 깔린 공기 속에서 둘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정화는 안방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탁상 위엔 오래된 사진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사진. 그녀는 천천히 사진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땐 참 좋았어요. 당신도 그랬지요?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벽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요즘은 이상하게 그 소리가 불편했습니다. 과거엔 안심의 소리였는데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게 나이 들어도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아들 준호가 들렀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무심히 물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요즘 어디 자주 가세요? 글쎄, 동창 모임이라던데 왜? 준호는 잠시 말을 아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요즘 아버지 표정이 좀 다르셔서. 정화는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스마트폰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는데 화면이 잠시 켜졌다가 꺼졌습니다. 당신 잘 들어가셨어요? 라는 알림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화는 그 한 문장을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늦으세요? 별일 아니야. 친구 집에 좀 들렀어. 친구 누구요? 아, 그냥 학교 다닐 때 친구.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길은 남편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미세한 어긋남이 앞으로 어떤 일의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그 빛이 남편의 얼굴에 스쳤다가 이내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정화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평온이라 믿었던 날들이 어쩌면 끝나가고 있나 봅니다. 그날 이후 정화는 매일 같은 시간에 남편의 귀가를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보며 숫자를 세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7시, 8시, 9시. 분침이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오늘은 좀 늦으시네요. 응, 뭐 회식이 길어졌어. 그런데 왜 향수 냄새가 나요? 애인 옆자리 사람이 좀 뿌렸나 보지. 정화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이 싸늘했습니다. 남편의 셔츠에 묻은 낯선 향기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 준호가 집에 들렀습니다. 엄마, 지난주에 아버지 봤어요. 그래, 어디서? 아울렛이요. 그런데 혼자 아니었어요. 어떤 여자랑 같이 있었어요. 정화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누군데? 딱 봐도 아는 얼굴 같았어요. 누나 결혼식 때 봤던 사위 어머니 같더라고요. 순간 정화의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했니, 지금? 엄마, 혹시 오해해요? 저도 확실하진 않아요. 준호는 말끝을 흐렸지만 이미 정화의 마음속엔 뭔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남편이 잠든 뒤 천천히 그의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잠금 패턴은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35년 동안 숨긴 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통화 기록은 깨끗했고 문자함도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지우고 있네요. 침대맡에 앉아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걸 확인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덮고 살아야 하나? 하지만 머릿속에 아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위 어머니였다. 그 말이 계속 귓가를 때렸습니다. 다음 날 정화는 휴대폰 매장을 찾았습니다. 직원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자동 녹음되는 앱 설치할 수 있나요? 직원은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통화하시면 자동으로 녹음됩니다. 그거 조용히 실행돼요? 네. 표시 안 나요. 정화는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해주세요. 그날 밤 남편의 폰에 녹음 앱이 깔렸습니다. 그녀는 손끝이 떨리는 걸 감추려 애썼습니다. 이제 진실을 들어야 했습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더는 자신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남편의 폰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통화 기록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녹음 파일 폴더엔 몇 개의 짧은 음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화는 숨을 죽이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요즘 집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당신 조심해야 돼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도 당신 보고 싶어 죽겠어요. 하루라도 안 보면 미칠 것 같아요. 정화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다음 들려온 목소리, 그건 너무 익숙했습니다. 딸 결혼식에서 인사했던 그 여자, 사위의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도 그래요. 당신이랑 있을 때만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정화는 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잠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안방의 시계 초침이 또각또각 귓속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거실로 나가 불을 켰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번졌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거기엔 웃고 있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지금은 너무 낯설었습니다. 정화는 의자를 끌어앉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들었네요. 이제 알아버렸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딸의 얼굴, 사위의 얼굴, 손주의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이걸 어쩌면 좋죠.
그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그 여자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사람의 말이 이렇게 잔인할 수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신문을 펴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김치찌개야? 네. 맛있게 드세요. 정화는 평소처럼 밥상을 차렸습니다. 손끝이 떨려 국물이 넘쳤지만 남편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식탁에 앉은 두 사람 사이로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화는 눈을 들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요즘 뭐 고민 있으세요? 아니, 왜? 그냥 얼굴이 좀 달라 보여서요. 남편은 잠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마. 그 말이 오히려 답처럼 들렸습니다. 정화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신경 안 쓸게요. 남편이 출근하자 정화는 서랍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옮기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증거가 아니라 마지막 확인이야.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려주는 증거.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창문을 닫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움직일 때예요. 정화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려움 대신 결심이 자리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다음엔 이걸로 진실을 마주하겠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평소처럼 출근했고 정화는 평소처럼 밥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일상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밥그릇이 맞부딪히는 소리조차 불편하게 들렸습니다. 정화는 하루에도 수십 번 휴대폰의 녹음 파일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정말 말해야 하나? 아니면 모르는 척해야 하나?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체념이 뒤섞여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정화 씨, 요즘 왜 그래? 말도 없고. 정화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요즘 누구 만나시죠? 남편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전 다 알아요. 남편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또 무슨 드라마 본 거야? 정화는 손끝으로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녹음 파일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요즘 집 분위기가 이상해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도 당신 보고 싶어 죽겠어요. 당신이랑 있을 때만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정화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딸 시어머니 맞죠?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숨을 골랐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왜요? 왜 하필 그런 사람이에요? 정화야. 대답해요. 남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엔 미안함보다 오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맞아. 근데 우린 사랑이야. 정화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한마디가 칼처럼 박혔습니다. 사랑이요? 너랑은 오래됐잖아. 이제는 그냥 가족이었어. 근데 그 사람은. 정화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이 빛에 반사되어 번뜩였습니다. 그럼 나랑 산 세월은 뭐였는데요? 미안해. 근데 나도 사람이다. 정화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요. 사람이라 그래서 남편이라는 이름은 버린 건가요? 그날 밤 남편은 가방을 챙겨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정화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사람이라 그래서 사랑이라 참 쉽네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시계 초침만이 어둠 속에서 또각또각 소리를 냈습니다. 창문 너머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가 창문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딸 예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아버지한테 연락 안 돼요? 정화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출장 갔나 봐. 곧 올 거야. 엄마 목소리 왜 그래요? 괜찮아. 감기 기운 좀 있어서 그래. 전화를 끊은 뒤 정화는 손등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거짓말을 하며 웃어야 하는 자신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의 옷가지 몇 개가 사라졌습니다. 서랍은 비어 있었고 옷장엔 먼지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무너진 집의 냄새, 비어 있는 공간의 공기,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혼자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퍼졌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젓가락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하다 결국 식탁 위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눈물이 고여 찬밥 위로 떨어졌습니다. 조용히 뜨겁게. 그러던 어느 날 딸 예진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진짜 무슨 일 있어요? 정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진은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른 사람 있죠? 정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얘긴 하지 말자. 엄마, 이건 내 아버지랑 나 사이 일이야. 예진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우리 시어머니잖아요. 나 이제 어떻게 해요? 정화는 그제야 모든 걸 실감했습니다. 이 일은 자신만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가족 전체가 엉켜버린 비극이었습니다. 예진아. 네. 우린 누굴 미워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 삶은 무너지면 안 돼. 딸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요? 난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버티긴 해야지. 그날 밤 정화는 처음으로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숨이 시렸지만 그 안엔 묘한 생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울 일은 끝났어요. 책상 서랍을 열고 USB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나를 속이진 말자. 그녀의 눈빛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랑도 세상의 시선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을 위해 살기로 한 순간이었습니다. 정화는 창문 밖 어둠 속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새벽 시장의 불빛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작았지만 분명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아직 끝난 건 아니네요. 남편이 집을 나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봄은 여름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다르다고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그 바람마저도 낯설었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정화는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일을 도왔습니다. 점포를 정리하고 채소를 다듬으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할머니, 이거요. 시장 아주머니들이 건네주는 인사에 웃어 보였습니다. 응, 고마워요. 그 웃음이 조금씩 진심이 되어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정화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하루 종일 닫혀있던 공기를 내보내고 새 공기를 들였습니다. 이제 조금은 숨을 쉬어야죠. 혼잣말 같았지만 그건 다짐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목소리, 녹음 파일 속 그 여자. 그때마다 정화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내 삶을 지킬 거예요. 며칠 뒤 딸 예진이 손주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엄마, 우리 그냥 밥 해먹고 가요. 좋지. 된장찌개 끓일까? 엄마표 된장찌개 최고죠. 모녀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식탁 위엔 따뜻한 밥과 반찬이 놓였습니다. 예진이 젓가락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버지 용서할 수 있을까? 정화는 조용히 밥 한 숟갈을 뜨며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위해 하는 거래요. 예진은 눈을 떴습니다. 그럼 엄마는 용서했어요? 아니요.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미움에 묶여 살 순 없잖아요. 그날 밤 정화는 오랜만에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쓰는 편지였습니다. 당신이 떠난 자리엔 아직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나도 상처받았고 아이들도 혼란스러워요. 그래도 이제는 각자 자신을 돌봐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글을 쓰는 동안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비로소 자신을 놓아주는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번호를 보자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정화는 잠시 숨을 고르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화야, 미안하다. 짧은 말이었지만 너무 오래 기다렸던 말이었습니다. 정화는 침묵했습니다. 예진이한테 다 들었어. 나도 이게 뭔 짓이었나 싶다. 그래요. 너무 늦었지? 늦었어요. 그래도 고마워요. 그 말 해줘서. 전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끊고 나서도 정화는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어깨의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이제야 한 장이 끝났구나. 며칠 뒤 사위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 서 있던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정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당신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에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는 이제 알겠어요. 정화는 잠시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럼 서로 미워하지 말아요. 우리 아이들이 손주가 봐야 하니까요. 두 사람은 잠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정화는 마음속 어둠이 조금씩 걷히는 걸 느꼈습니다. 미움 대신 공허가 자리했고 그 공허 속에서 새로운 평화가 피어났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정화는 마당에 국화를 심었습니다. 작은 꽃들이 고개를 들며 피어올랐습니다. 이 아이들도 나처럼 다시 피는 거네요. 예진이 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엄마, 이거 SNS에 올릴게요. 우리 엄마의 국화밭.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엄마, 지금 엄청 멋져요. 정화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지난 시간의 흔적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정화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됐어요. 나 다시 살 수 있겠어요. 가을이 끝나고 첫눈이 내렸습니다. 마당에 심은 국화는 이미 시들었지만 정화는 그 위에 하얀 눈이 쌓이는 걸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쓸쓸했을 풍경이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 주전자에서 끓는 물소리, 그리고 창밖의 바람. 그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가끔 연락을 했습니다. 잘 지내지? 짧은 문자 한 줄, 혹은 가끔 걸려오는 전화. 정화는 대답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 잘 지내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미움도 후회도 그 어떤 감정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월이란 게 모든 걸 다르게 만들어준다는 걸 알았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전엔 사위의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어요. 죄송했어요. 정화는 잠시 생각하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평안하길 바랄 뿐이에요. 그 문장을 보내고 나서야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예진은 요즘 자주 집에 들렀습니다. 손주 민재가 뛰어놀며 웃음을 터뜨리면 집안이 환해졌습니다. 할머니, 눈 왔어요. 그래, 이쁘네. 근데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야 해. 민재는 눈사람을 만들겠다며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오래된 집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정화는 주방 창가에 서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향이 퍼지며 집안을 감쌌습니다. 예진이 다가와 엄마 옆에 섰습니다. 엄마, 요즘 얼굴이 좋아졌어요. 그래? 응. 뭔가 마음이 편해 보인다. 정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내 마음을 좀 알아주는구나. 엄마 고생 많았어요. 진짜 고맙다. 잠시 후 딸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다시 만나볼 생각은 없어요? 정화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만나도 예전으로 돌아가진 못해요.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아요. 그게 다예요. 그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엔 수많은 시간이 녹아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화는 거실 불을 끄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오래전 일기를 꺼내 읽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울었을까? 사랑이 다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겠는데 손끝이 떨렸지만 웃음이 났습니다. 그 웃음은 지난 시간의 모든 눈물을 대신해주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정화는 시장 아주머니들과 함께 봉사 모임에 나갔습니다. 혼자서만 살던 세월이 지나 이제는 누군가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어디 가요? 요양원에요. 김치 담가드리러. 그럼 저도 같이요.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정화는 느꼈습니다. 이제 자신의 하루가 다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걸. 누군가를 원망하던 손이 이젠 누군가를 돕고 있었으니까요.